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김주민 선생님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고등학교 2020년이죠. 2020년 3월에 실시하는, 보통 3월에 실시하지만 올해 4월에 했던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듣기 리스닝을 해봤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수업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엔 어떤 걸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책을 보면 도움이 될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 해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혼자 공부할 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본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어 지문을 보면 좀 어려워하고, 그래서 제가 변형 지문을 시험에 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지문을 보더라도 그 지문을 읽을 수 있게 진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책을 보면 좋을지 그 부분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분야는 4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영단어. 그러니까 제일 어렵다기보단 제일 힘들어요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단어 책을 먼저 추천하면서 어떻게 영어 단어 공부를 할지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영문법과 구문. 이제 문법이랑 구문이라고 제가 나눠놨는데, 문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언어 전체, 그러니까 영어의 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거라면, 구문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한 문장을 유형화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언어 체계의 측면을 다루니까 이제 문장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동사에 s를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인다던가 그런 이제 기본적인 라이팅을 할 때 필요한 문법 사항들, 이런 것도 다 다루는 거라면, 구문은 문장을 이제 어떻게 유형화하고 어떻게 이 문장을 이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2개. 그다음 독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긴 하는데 이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독해책, 다음 마지막으로 듣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듣기부터 얘기해 볼게요. 듣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책을 보기보단 기출 문제면 저는 충분하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문제 난이도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수능 영어가 45문제, 45문제 중에 17개 듣기, 28개 독해 문제인데 17문제 37점 정도 배점이 있어요. 보통 36에서 37점 정도인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말의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듣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책을 봐야 한다 라고 말해주기보단 기출문제 정도면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기출문제만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모음집인 마더텅이라는 회사에서 낸 고1, 고2, 수능, 그래서 듣기 모의고사 또는 듣기 모의고사 아니면 고1,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듣기라고 된 거를 사서, 듣기는 요거 마더텅이라든가 또는 자이스토리라는 회사에, 자이스토리 회사가 아니라 이것도 책 이름인데 자이스토리의 고1, 고2 듣기라고 된 거를 사서 풀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문제가 쉽다라는 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우리가 17문제 37점은 당연하게 건져가야 돼요. 이걸 왜 그러냐 보니까 절대평가 영어 등급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수능이 원래는 상대평가예요. 원래는 1등급은 전체 4%, 2등급은 전체 11% 이런 식으로 내 성적이 전체에서 몇 프로에 해당하냐. 그래서 좀 쭉 써보면 이래요.
그래서 전체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내가 뭐 4등 안에 들면 1등급, 11등 안에 들면 2등급 이런 식인데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점수가 곧 등급이 되고 그리고 이 등급이 중요해요. 절대평가 체제에서는 등급이 중요합니다. 상대평가에선 등급도 점수도 중요하지만 절대평가인 상황은 등급만 중요해요. 영어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듣기 37점을 다 맞았다. 그러면 일단 여기 있죠. 일단 여기 있는데 근데 28문제를 설마 찍었는데 다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문제를 찍어서 뭐 5개만 맞았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50점까지는 올라서 반타작은 할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은 뭐다? 듣기를 다 맞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가 정말 안 좋고 그러면 영어 점수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면 듣기부터 잡으셔야 돼요. 듣기에서 17문제 37점을 반드시 건져가야 한다. 그러면 이제 듣기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듣기 공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대본을 보면서 듣기를 추천드릴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어 듣기 잘 못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영어 듣기를 잘 못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면 듣기를 일단 제가 모의고사 여러분들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는데 17문제 중에 3분의 1 이상 틀리는 분. 이런 분들한테 해당해요.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래 잘해요. 그런 분들은 굳이 이런 얘기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좀 못하시는 분들은 대본을 보고 먼저 들어보세요. 대본을 보고 듣고 그리고 나중에 대본을 보고 들은 다음에 대본 없이 듣기를 해보세요. 대본 없이 듣기를 해보고 그 듣기를 하면서 들리는 키워드를 몇 개 정리해 볼 거야. 키워드들, 너네가 들리는 걸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대본을 보고 듣기를 할 건데 그럼 이제 너네가 들은 키워드랑 대본을 다시 보면서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들었구나. 여러분이 들은 걸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워드잖아요. 그게 이 글에 어디쯤에 위치했는지 확인하면서 이러면서 글의 구조에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 구조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를 잘 못한다면 먼저 대본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영화 볼 때도 안 들리면 자막 보고 할 수 있듯이 대본을 보고 그리고 대본 없이도 해보고 다시 대본 보고 들어봐서 이 글에서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구나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 번 들을 거 아니야 같은 거를 그러면서 들리는 단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대본도 보고 들어보고 없이도 들어보면서 키워드 적어보는 연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저희가 단어에 관한 건데요. 다른 영역보다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든 우리말이든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통상 기초 단어라고 자주 쓰이기 때문에 기초 단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더 어려운 단어를 본다고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정말 영어 단어가 있으면 제일 자주 단어가 100개가 있다. 영어 단어가 10,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자주 쓰이는 1000개의 단어가 전체 어휘 사용의 90%, 나머지 9,000개가 10%. 조금 이제 과장한 거지만 실제로도 좀 이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단어일수록 물론 쉬운 것도 있지만 자주 쓰이는 단어일수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책,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수준으로 하는 단어책에선 기초 단어를 안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만큼은 기초 단어 수준부터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영어 단어책 중엔 유명한 교재들이 크게 여기 4개가 있어요.
어휘 끝, 워드마스터, 능률북화, 뜯어먹는 영단어 해서 4개가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책을 홍보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있는 책들이 워낙 유명한 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책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여기서 제가 또 수준을 4개로 나눴습니다. 완전히 난 처음, 그러니까 영어 완전 기초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봤을 때 40점이 안 되는 애들. 정말 기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수준의 단어는 어느 수준이냐면 중1, 중2 정도의 기초 단어 수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40점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봤을 때 아예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난 찍고 잔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찍고 자고 이러는 경우,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거의 안 해본 경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안 해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휘 끝, 워드마스터, 능률북화 뜯어먹는 책이 있는데 각각 요 완전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거는 요 정도 책이에요. 그래서 요 책들이 여러분들 정말 기본적인 수준의 단어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영어 공부를 안 해봤고 처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책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중학교 수준이다라는 건 통상 중2에서 중3 교과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으로 중2에서 중3 교과서 수준을 커버하는 단어책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책부터 어휘 끝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워드마스터는 실력편, 그 다음에 능률북화라고 된 건 주니어 능률북화 실력이라고 된 거, 그 다음 뜯어먹는은 중학 기본 영단어, 중학 영단어에서 기본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기본 영단어가 아마 1200이었고 1200개 단어, 그 다음 그냥 일반 영단어 1800인데 이 정도 수준까지가 저희 중학교 수준의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안 보고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걸 모르고 여기를 가도 여기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다시 여기로 어차피 돌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있는 거를 먼저 해주시면 되고 중2, 중3 수준이라는 건 우리 학교 시험으로 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를 완벽하게 학습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를 봐서 모르는 단어가 한 20% 정도는 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봤을 때 모르는 게 좀 있어서 새로 외우는 단어가 있다라는 상황일 때 요 수준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정말 많아. 중학교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가 정말 많은 건 아닌데 좀 모르겠어 하면은 요 수준의 책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등 기본이라 하는 거는 어느 수준이냐면요. 고등 기본이라는 거는 통상 어느 수준을 말하냐면 한 중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중학교 교과서에서 모르는 게 10% 이하야. 어지간한 단어는 다 알아요. 어지간한 단어는 다 알고 몇 개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본문 하나가 있을 때 모르는 단어가 3개 이하, 모르는 단어가 3, 4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지간한 단어는 다 알아. 그래서 중학교 수준은 정리가 됐을 때 보시면 되는데 요 고등 기본이라는 게 사실 범위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고등 기본이라면 통상 고1에서 고2 수준의 교과서 단어, 그러니까 고1에서 고2 정도 교과서와 모의고사 문제에 해당해요. 어휘 끝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 정도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단어책, 여기 언급한 모든 단어책 중 사실 제일 유명한 책은 얘예요. 우리가 통상 능률복합 8행이라고 능률복합 8행이라 불렀던, 제가 학생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훨씬 전, 제가 학생이기 훨씬 전부터, 진짜 훨씬 전부터 제일 영어책 중에 잘 나갔던 책이거든요, 이 단어책이. 그래서 요 단어책 같은 경우는 어원편이라 해서 단어가 있으면 제가 뭐 접사 붙는 거, 뭐 TION이 붙으면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단어 뜻풀이를 좀 해주는 부분이 이제 다른 책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어원 이란 말이 있듯이, 그래서 요 수준이긴 한데, 그래서 제일 유명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책들도 사실 요즘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고1, 고2 수준은 커버하고 그 이상의 단어책은 사실은 안 보셔도 돼요. 요 수준까지 보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단어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단어까지 커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독해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는 수준으로 가면 되지, 굳이 또 단어책은 안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요 정도만 보면 된다 보고, 만약 더 본다면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휘 끝을 사실 따로 뺀 이유가 요 책의 구분이 사실 애매해요. 요거를 사실 정확히 쓰자면 고교 기본이 한 요 정도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단 중학 마스터 같은 경우는 중2, 중3에서 한 중3에서 고1 수준을 사실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요 정도 책을 봤으면, 이제 요 정도 책을 봤으면 요 수준을 커버하는데, 요 책이 한 고1에서 고2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다른 책보단 요 책이 사실 조금 더 어려워요. 어휘 끝이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책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고1, 고2 수준에서 수능까지 최대한 커버하려고 했구나, 여기로 단어 수준을 좀 정리하려고 했구나 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요 수준, 요 책이 사실 다른 단어 책보다 장점이라면 수준 커버가 높은데 사실 처음 접근하긴 좀 어려운 책이에요. 워드마스터 고등 베이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 기본이라 하면은 고1, 고2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볼 수 있는 수준의 책이라서, 그래서 요게 안 되면 사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넘어오세요, 반드시. 요 책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가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게 안 되면,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정말 여기보다 좀 어려운 수능 수준의 단어인데, 저는 사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단어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일단은 단어는 사실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1번은 일단은 중학교 수준 이하의 단어, 그러니까 중학 기초 수준의 단어는요,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맥 이런 것보다 그냥 정말 기본적인 단어니까 일단 어떻게든 외우시고, 그 다음부터는 책마다 영어 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이유가, 예문 속에서, 그러니까 예문을 가지고 하면 단어 사용의 문맥을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이 영어 단어가 이런 문맥에서 사용되는구나. 그 다음에 제가 단어마다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동사마다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가르쳐준 애들이 있어. 그래서 책에 있는 영어 예문을 활용해서 다른 분들은 공부해 주시는데, 기초 단어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로 치면 사과 이런 걸, 그러니까 사과, 바나나 이런 걸 외우는 거라서 정말 쉬워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어니까
한국어 이런 거 한국어 단어 외우는 것보단 어렵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그냥 암기해줘라. 다음부터는 예문을 활용해라. 거기 나오는 예문을 활용해서 단어 사용의 문맥을 파악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요 수준으로 단어가 내가 영어 단어를 여기 있는 고등 기본 수준까지 암기가 끝났다 하면 단어책을 보기보단 그 다음에는 독해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수준, 고교 기본을 외우고 있더라도요. 여러분이 영어 독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문제를 풀고 영어 지문을 봐요. 뭐 교과서 영어 지문이든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 그때 한 번씩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어 단어 한 번에 많이 외우기 힘든데 그때 나오는 단어를 한 번 봐두고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오면 나 이거 예전에 봤었어.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이거 봤었는데 무슨 뜻이었지? 이렇게 다시 한글 뜻 찾아보면 그런 거 같아 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여러 번 그때 나오는 단어를 한 번씩 확인해서 이 단어를 나중에 독해 문제나 영어 지문 보는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를 자주 접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독해 문제 영어 지문을 나중에는 보면서 한 번씩 체크해줘라.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울 때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어 책을 가지고 외울 때는 책마다 나와 있는 영어 예문을 강력하게 활용해줘라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있냐면 몇 개 외워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영어 단어는 한 번에 많이 못 외운다 보거든요. 한 번에는 힘들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힘들다는 건 한 번에 50개, 100개 외운다. 솔직히 저는 힘들다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정말 까먹고 다시 봐도 나 봤던 것 같지도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보단 한 번에 저는 30개 정도를 얘기할게요. 30개를 봐서 만약 단어책이 1800단어예요. 그러면 30개를 60일 동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단어책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보는데 어떻게? 45개씩 하면 며칠이죠? 45 곱하기 40 하면 되나? 맞네요. 45 곱하기 40. 그러니까 처음에 30단어를 60일 봤다면 45개 단어를 40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에 외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나눠서 봐줘라 하는 것까지 얘기할게요. 네, 그럼 다음은 어디를 갈 거냐면 문법책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문법 얘기할 거고 구문 얘기할 건데 문법이라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단순히 문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장 구조뿐만 아니라 어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말로 치면 뭐뭐 돼와 뭐뭐 돼 이런 거의 차이까지 보는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영어 전반, 언어 전반에 대해서 본다면 구문이라는 거는 통상 어떤 거냐면 문장 구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문장들을 뭐 하냐면 유형화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고 명사 동사 나오면 뭐다? 주어는 얘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뭐뭐 한다 해서 요 전체가 목적어로 쓰인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패턴화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글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일단 문법책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다른 모든 책들보다 요 책을 제일 선호해요. 그래머존이라는 책을 제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요즘 사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문법이랑 구문을 같이 가져가고 싶어 하기는 해요. 많은 이제 영어 회사에서. 저 역시도 사실 그거를 좀 지향하긴 합니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과 구문이 완전 동떨어지진 않았으나 그러나 만약에 이제 문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문장 구조뿐만 아니라
어법까지 같이 공부하는 전반적인 문법서는 사실 저는 이 책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은 이래요. 기초라고 돼 있는 거는 정말 영어 많이 안 해본 애, 영어 초심자 입장에서 접근한 책이고요. 기본이라고 된 거는 어느 정도 영어를 한 번 본 적이 있어. 한 번 그래도 공부해봤어. 그러니까 한 번 정리해봤어. 영문법에 대해서 이런 거에서 뭐뭐에 대해 들어봤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봤고 대략 알고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 기초를 심화한 거라 생각하면 돼요. 기초는 진짜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수준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요. 기본책은 대신에 2권이기는 해요. 2권이긴 한데 영어 문법을 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문법을 A부터 Z까지 정리하고 싶을 때 보기 좋은 책이고, 종합편은 내가 영문법을 좀 알아. 그러니까 들어봤다 안다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나 좀 알아. 근데 최종 총정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나 영어 문법 좀 하는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문법사항을 다 정리하고 싶으면 요걸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요거를 좀 봐서 영어에 대해서 좀 장벽을 낮췄으면 좋겠어. 전 사실 요걸 통해 상위권 친구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요거 하나면 충분한데요. 근데 그 친구들도 저는 이 책은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책이 2권인 만큼 설명이 좀 자세해요. 그래서 이 책을 문법 사전처럼 써서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할 때마다 어떤 문법 사항이 나오면 그 사항을 찾아볼 수 있게, 그 문법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책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기초는 진짜 영어 잘 못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공부해 보겠다, 영어 문법을 처음부터 정리해 보고 싶다, 처음부터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적합하고, 요거는 한번 어느 정도 영어 문법 들어는 봤다, 풍어는 좀 있어, 조금은 아는데 이제 하나하나의 문법상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싶을 때 쓰면 되고, 영어를 좀 하는데 총 정리하겠다면 쓰면 돼요. 대신 여기 있는 기본책 같은 경우는 문법 사전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내신 공부할 때 모르는 문법상을 여기서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제가 다른 책들을 써놨는데, 일단 중앙형 문법 레벨 2, 3 3800지 요거는 학원에서 푸는 학원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 책은 이제 뭘로 보면 되냐면 그냥 말 그대로 문제풀이 용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법상을 배웠어. 예를 들면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동사에 s나 es를 붙여라, 이런 걸 배웠으면 그걸 연습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구문보단 말 그대로 문법, 어법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연습하는 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활독 어법급 스타트 중에 일단 어법급 스타트는 어떤 책이라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했던 것도 그렇고 수능 문제에도 글이 쭉 있으면 1, 2, 3, 4, 5가 있고 밑줄 그어져 있은 다음에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거, 어법상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런 문제 유형을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런 어법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풀이 중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문법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제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책이고, 문활독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어법사항도 어법사항이지만 문장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문장 해석을 위한 문법사항을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으로 갈게요. 좀 여기를 지우고요. 자, 구문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구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장을 구조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우리말이 있으면 나는 가는데 요거를 뭐 바꿔놔가지고 나는 여기 자 사람, 장소, 그 다음 동작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이런 비슷한 문장을 유형화해 놓은 그런 거를 이제 구문이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장 유형들을 한 세트에 몰아놔요. 그러니까 여러 문장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놓고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 구문책은 어떠한 책보다 참고로 그래머존이랑 천일문 회사 다릅니다. 다른 회사인데 영어 관련해서는 두 회사가 제일 메이저하고 제일 큰 회사 빅2니까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 구문책 중에는 제일 좋은 책이 저는 천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일 좋은 책이에요. 심지어 제가 이 강사를 사실 예전에는 이 책을 만든 영어 강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왜냐면 사실 제가 좋아했던 강사분하고 서로 스타일이 많이 안 맞아서 좀 이 강사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전 좀 낮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강사가 만든 요 책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웰메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장 천일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1001개의 문장이란 뜻이야. 1001개의 문장으로 문장 해석법을 배운다라 하면 되는데 기초, 기본, 핵심, 완성이 있어요. 그 중에 일단 여러분들 일반적인 중학생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아까 요 기초에 해당하는 거는 진짜 영어 공부 처음 하는 애. 그 다음에 기본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공부는 해본 애. 그래서 처음 공부에 영어 잘 몰라. 근데 이제 시작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기초편 통해서 공부하면 좋고요. 기본편, 여기 기초편은 500문장이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공부하는 것 같네요, 괜히. 500문장. 기본편은 1001, 말 그대로 1001개 문장인데 요 정도 수준이 아마 여러분들 한 우리 학교 시험으로 70, 80점 초반까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조금은 해봤는데 많이 잘 하지는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사실 제일 많을 거예요. 요 정도 수준이. 그래서 60에서 80점 수준인 애들. 그래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 배우고 핵심편하고 완성편은 이제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은 해석하고 바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단순히 해석만으로 문장 이해가 어려운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지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추상적인 문장이 많아요. 그리고 문장 길이도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으로 치면은 우리 학교 시험도 우리 학교 시험인데 요거를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고등학교 고1 모의고사를 봤을 때 영어에서 80점 정도 받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 문장 정도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기본편도 사실 완전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좀 공부해봤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해봤어 하는 애들이 요걸 보면 이제 중학교 문장은 깔끔하게 클리어하고 고1 문장도 좀 보여 이럴 거고 요 문장 정도 보면 이제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장, 길 문장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문활독이라고 된 게 좀 더 구문에 초점을 맞춘 문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는 문법을 구문으로 좀 더 적용하는. 그러니까 두 개가 역시 같은 강사가 낸 건데 세트예요. 둘은 하나의 세트로 봐서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해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요건 문법에도 좀 더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책을 찾다가 처음 저도 알게 됐는데 5가지 문장 형식 처음 독해서 이것도 정말 기초 수준에서 그러니까 영어 처음 공부하는 애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문장 해석 자체가 안 돼.
그런 애들이 보기에는 요 책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해서 저도 우연히 찾아보다가 요 책인 처음 보는데 했는데 내용 살짝 보니까 영어 처음 보는 애들한테 소개하기 괜찮겠다 해서 만약에 내가 문장 해석력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 문장 유형화를 잘 못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기초에다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부해봤는데 정확히 이게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잘 몰라. 그럴 때 보기에도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주혜연 해석 공식이라는 건 이건 EBS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주혜연 선생님이 EBS에서 일하시는 실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근데 이 선생님이 만드신 구문책, 그러니까 요거는 고2에서 고3 모의고사 문장으로 재구성한 책이에요. 고2에서 고3 모의고사 문장으로 책을 이제 거기에 나온 문장 중에 좋은 문장들을 뽑아가지고 이 선생님이 강의도 하세요. EBS 선생님이시니까 강의도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 수준이 돼.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요 책까지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책은 또 모르면 강의도 무료로 EBSIS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얘기할게요. 문법이나 구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특히 구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항상 구문 얘기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제가 체크를 좀 하는데 그 문장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수식 관계 이런 거 파악하는 거 그리고 긴 문장 해석하는 법도 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자까지 갈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문제 가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과서 지문의 형태, 그 지문이 교과서 지문의 형태로 돼 있느냐,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교과서 지문의 형태로 돼 있는 건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 교과서 본문에서 교과서 본문 수준인데, 고1에서 고2 교과서 본문 수준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미리 보기보단 새로운 지문을, 그러니까 교과서 형태의 다른 지문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책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책 중에 사실 난이도로만 지금 여기 리더스 뱅크라고 돼 있는 거는 난이도가 1부터 9까지 있는데 7 정도가 한 중3 교과서 수준 정도고요. 9 정도가 고1 교과서 수준이라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그래도 중3 수준을 다시 보고 싶으면 7, 그 다음에 8, 9 정도 보면 고1 교과서 비슷하게 가겠죠. 이렇게 될 거고, 리딩 튜터도 사실 되게 잘 나가는 책이에요. 되게 유명한 책이고 옛날부터 있었던 책인데 이 책 또한 만약에 너네가 고1 교과서 정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지문의 스타일하고 조금 더 알파로 수능도,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에서 수능 형태로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의 형태에서 수능 문제를 낸다면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담고 있으니까 보면 되고, 조금 리딩 엑스퍼트라는 게 조금 다른 책들보단 어려울 거예요. 다른 책들보단 요 책이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실제로 난이도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리딩 엑스퍼트 중에 난이도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이 중3 어려운 중3 교과서에서 고2 교과서까지는 커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딩 엑스퍼트도 1에서 3 정도, 그래서 내가 좀 한다 하면은 리딩 엑스퍼트 3 정도 맞으면 좋고요. 그래도 우리 교과서 7단원이었나? 그게 좀 어려웠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리딩 엑스퍼트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독해 지문. 그래서 좋은 지문 담고 있는 책들 소개해줬고, 수능 형태로 된 모의고사는 사실 제일 좋은 건 다시 말하지만 학평이에요. 학평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풀어보세라고 권유하고 싶은데, EBS, 그러니까 EBSI죠. EBSI가 고등학교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프린트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세트별로 프린트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모의고사를 내가 세트별로 풀지 않고 문제 유형별로, 뭐 예를 들면 목적 문제면 목적, 그 다음 주제, 뭐 제목, 그 다음에 빈칸 등등 유형별로 정리된 걸 보고 싶다 하면 아까 듣기 때도 얘기했지만 요 두 회사가 기출문제는 사실 제일 이제 잘 내는 회사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유명한 회사니까 요 두 회사의 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 정리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연합학평 말고 다른 걸 좀 더 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한테, 전국연합학평 말고 다른 걸 보고 싶은 친구들한테 일단 권유하는데, 제일 먼저 조금 이제 수준이 요거 일단 제일 밑에 책부터 할게요. 요거는 어느 수준이냐면 한 중2, 중3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어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독해 실력을 조금 쌓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요 책을 추천드릴 수 있어요. 요 책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지문 수준은 중2, 중3이에요. 중2에서 중3 교과서 수준의 지문을 이제 요 수준으로 된 걸 수능 형식으로 변형했어. 그러니까 수능 문제로 변형해서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읽는 법. 우리가 지문 읽는 법이라면 여기서 위에선 구문에서 문장 읽는 법을 배웠다면 요 베이직 독해 1에서 지문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문을 구조화하는 방법들, 지문 구조를 학습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2에서는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중2, 중3 교과서 수준에 있는 지문을 수능 문제로 바꾸고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수능이란 게 이런 거구나 연습해보는. 그래서 요 책도 수준은 요 정도니까 만약 내가 조금 고1 모의고사 당장 풀기 어렵다, 당장 풀기에는 조금 두렵고 하다라고 하면 요 책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느 정도 됐으면 학평 풀어보시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만약 내가 다른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유형별 풀이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유형별 풀이라는 건 문제 유형별로 정리된 걸 풀고 싶다는 거고, 모의고사 세트를 푼다는 건 말 그대로 학력평가 전체 문제 18번부터 45번이 독해 문제인데 요렇게 세트로 된 걸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두 개는 유형별로 정리된 거냐 세트로 정리된 거냐의 차이지 큰 사실은 요 둘 사이에 난이도 차이는 없어요. 난이도 차이는 크게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유형별로 정리된 책을 산다면 일단은 사실은 요것도 첫 단추랑 파워업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첫 단추 버튼업, 파워업이라고 된 거에서 독해 유형편이라고 된 걸 사시면 돼요. 유형편이라고 정리된 거.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세트를 보고 싶어. 그러면 요 같은 브랜드인데 독해 실전편이라 된 건 모의고사 세트예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수능만만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의 책도 있는데 요것도 기본 영어 독해 모의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단추라고 된 거. 여기서 첫 단추라고 된 책들은 난이도가 고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좋아요. 예비 고1에서 고1 정도가 보기 좋고, 요 파워업이라고 된 건 고2 지문이고 고3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최상은 아닌 문제. 고2에서 고3인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로 구성은 돼 있을 거예요. 파워업이라고 된 건. 그래서 첫 단추 파워업 있고, 그 다음 수능 만만도 기본이라고 된 게 한 고1 수준, 나머지는 고2에서 고3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좀 고난도 지문, 내 영어 실력이 좀 돼서,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된다는 얘기는 수능 모의고사를 쳤을 때, 그러니까 고1 거 말고요, 고2 모의고사를 쳤을 때 한 90,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한 3개 정도 쳤을 때 평균값이 93, 94 정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문제 틀리는 문제는
2개에서 3개 정도 틀리는 경우를 말해요. 고1 거 아니고 고2 거.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요거는 실제로 이름에 고난도가 있는 만큼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가 있으니까 좀 걸러서 들어주시고, 만약 기본적으로는 요 책 추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 바이블입니다. 요거 봐주시고, 그 다음 유형별 모의고사 세트 나와 있는 책들 소개해드렸어요. 자, 지금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책이 있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아마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구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보단 영어 단어와 특기 공부법은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맞는 책을 좀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계속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하실 텐데, 그때 지금 들었던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